네, 안녕하세요. 범바둑입니다. 오늘은 바둑 썰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올해 20살이 됐죠. 20살이 된 농심 신라면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진로배라는, 그 연승 대항전, 국가 연승 대항전이 있었죠. 그래서, 진로배가 97년도까지, 대회를 하다가 IMF 때문에 이 진로가 부도를 맞게 되면서 없어졌어요. 진로배가. 그래서 이제 진로배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이제 농심배가 99년부터 이제 대체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었죠. 일단 이 농심배의 그 대부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기사가 각각 각 나라당 5명씩 출전을 해서 승자 연승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나온 기사 뭐 한국 일장과 중국 일장에서 한국 일장이 이기면 일본 일장과 또 여기서 한국 일장이 또 이기면 중국 이장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연승 대항전 형식으로 하는 그런 대회 방식입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제 위너스 리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이 국가 대항전이니만큼 굉장히 그 선발전도 굉장히 치열하고 이 선발전에서 의외로 이렇게 그 정상급의 기사가 선발이 되지 않고 의외의 기사들이 많이 선발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도 이 선발전을 뚫어서 이제 나온 경우가 10회 대회하고 12회 대회하고 이제 이번에 20회 대회가 그러니까 3번밖에 이 선발전 통과를 못했어요. 이세돌 구단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5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명을 어떻게 뽑냐면 1위 시드 1명, 그 다음에 선발전 시드 3명, 그리고 와일드 카드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밖에 그 선발전을 못 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뭐 세계대회 그 우승 경험이 있는 뭐 박정상 구단, 후지집의 우승자시죠. 박정상 구단, 또 BC카드배 우승자 백홍석 구단, 또 TV 아시아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자인 나영 구단 역시 출전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네요. 사실 굉장히 좀 정상급의 그 실력이 있었던 기사들인데 어, 출전을 못하게 됐네요. 역시 그만큼 좀 이 국내 선발전을 뚫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창호 구단이 좀 많이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 농심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창호 구단을 위한 대회라고까지 이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 그런 대회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총 전적을 살펴보면은 19승 3패입니다. 19승 3패. 어마어마하죠, 진짜. 19승 3패. 특히 이제 1회 대회부터 6회 대회까지 마지막 끝내기 승리를 했고요. 8회 대회 또 11회 대회도 역시 끝내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6회 대회. 예, 이게 이제 상하이 대첩이라고 불리는, 네, 상하이 대첩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5연승을 한 그 대회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고, 그러나 이제 이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도,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기량이 떨어졌고요. 13회 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랭킹이 이제 1위였던 그 이세돌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하고 그때 당시 이창호 구단이 랭킹이 8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과연 그러니까 워낙 농심배는 이창호 구단이 강하다 보니까 이창호 구단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세돌 구단이 최근 기세가 너무 좋으니까 이세돌 구단을 뽑을 것이냐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창호 구단을 결국 뽑았어요. 와일드카드로. 근데 이 13회 대회 때 쉐어 선수에게 쉐어, 그 중국의 쉐어 선수에게 졌어요. 마지막 져서, 그다음부터는 이창호 구단이 그 와일드 카드를 뭐 본인이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 13회 대회 이후로 이창호 구단은 농심배에서 선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발전을 통과를 하지도 못하셨고, 이제 와일드카드도 그다음부터는 고사를 하시면서, 이창호 구단은 이제 13회 대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출전을 하셨고요. 이제 뭐, 농심배의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그리고 가장 회자가 되는 역시 대회는 6회 대회죠, 6회 대회. 6회 대회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고, 그래서 역대 이제 대회를 한번 보자면 1회 대회를 일단 볼게요. 왜냐면 1회 대회가 워낙 의미가 있으니까 과연 1회 대회 때는 어떤 멤버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대회 때는 역시 한국이 우승을 했고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은현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목진석 사단, 김영삼 사단까지 이렇게 5명이 참가를 했네요. 그리고 중국은 마샤오충 구단, 창하오 구단, 왕레이 8단, 당시 8단, 러시아 8단, 추진 5단 이렇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멤버가 정말 화려하죠. 일본은 요다 노리모토 구단, 구도 노리오 구단, 조선진 구단, 야마다 기미오 7단 당시 야마시타기고 6단 이렇게 1회 대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사들 성적을 한번 보자면 목진석 당시 5단이 목진석 4단이 2승 1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또 사단이 1승 1패를 했고, 그 다음에 조은영 구단이 1승 1패 역시 1승 1패를 했고, 유창혁 구단이 1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주장으로 나왔던 이창호 구단이 2연승을 하면서 이제 끝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1회 대회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역시 농심 신라면배 하면은 6회 대회 상하이 대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당시에 멤버를 한번 살펴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종진 5단, 안다룬 6단, 그리고 유창혁 9단, 최철환 9단, 이창호 9단 이렇게 나왔고요. 중국은 저우어양 9단, 펑첸 5단, 러시아 9단, 왕레이 8단, 왕시 5단 이렇게 나왔고, 일본은 미무라 도모야스 9단, 다카오 신지 8단, 조치훈 9단, 이때 조치훈 9단도 나오셨네요. 장쉬 9단, 왕미환 9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뭐 보면은 솔직히 한종진 이제 5단이나 안다룬 6단 같은 경우에는 시내인데 굉장히 돌풍을 일으켜서 당시에 선발이 되었고,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지는 해였죠. 많이 좀 지는 해였고, 이제 그래도 최철환 구단이 이제 좋았고 이창호 구단이 있으니까 사실 뭐 출전할 때는 살짝 걱정을 했지만 뭐 그래도 한국이 우세를 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을 했죠.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단 프로가 한중진 5단이 졌어요. 1국을 지고 안다룬 6단도 졌어요. 그러니까 각각 1패씩 했고 유창혁 9단도 졌어요. 1패, 1패, 1패. 진짜 1승도 못했어요. 한국이. 그리고 최철환 구단이 중국의 펑첸 5단을 이기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조치훈 구단한테 져서 1승 1패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이창호 구단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LG배 4강에서 그 중국의 위빙 구단에게 또 졌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위빙 구단한테 상대 전적이 11승 1패로 앞섰습니다. 상대 전적이 11승 1패. 그만큼 극강이었는데 진 거고, 최철환 구단한테도 국수전에서 3대 0으로 그냥 수입을 당하셨어요. 그냥 한 판도 못 이기고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컨디션이 좋았으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이창호 구단이 당시에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많이 이제 걱정을 했죠. 한 명밖에 안 남았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중국이나 그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우승할 확률이 3%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우승할 확률이 3%도 안 된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마샤오춘 구단, 그 전성기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막 떠오르고 이럴 때 마샤오춘 구단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마샤오춘 구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언론 보도들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 워낙 이창호 구단이 강하기 때문에, 1대2 배팅을 해도 나는 이창호 구단이 5연승을 해서 한국이 우승한다는 거에 내 전 재산을 다 걸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화제가 됐죠. 그만큼 마샤오춘 구단은 이창호 구단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나 봐요. 워낙 많이 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러시아 구단을 일단 이깁니다. 10국에서 러시아 구단을 이기고 11국에서 장시 구단을 또 이겨요. 이게 이제 11국이 조금 가장 어려웠던 고비였던 대국이었는데 장시 구단을 이기고 그러다가 이제 왕레이 이제 중국 기사였죠. 이 왕레이 8단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의 마지막 대장이었던 왕밍한 구단도 이기고 마지막 뭐 왕시 5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이 마지막 최종전인 그 이창호 구단과 왕시 5단과의 대국에서는 어떤 그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그 당시 그 이제 중국 그 검토진들 있잖아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검토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창호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승리에 대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질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그렇게 그 검토실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정도 였다는 거는 진짜 그 이창호 구단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상하이 대첩이라고 불리는 이 6회 대회 이창호 구단이 마지막 5연승을 해서 결국은 한국이 또 우승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거기에서 이창호 구단을 이제 모티브로 한 최택육단이 나오죠. 그 박보검 씨가 나오는 최택육단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걸 재조명했죠. 물론 이제 당시는 이제 88년도고 이건 이제 2005년도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대회였는데 뭐 아무튼 이 대회를 진짜 농심배의 거의 압권이었죠. 예. 그래서 창하오 구단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한국 기사를 모두 꺾어도 이창호가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이 6회 대회는 농심배 역사상 가장 압권인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또 재밌는 게 이 다음 때인 7회 대회 때는 이 요다 노리모토 구단에게 이창호 구단이 최종국에서 패해요. 패해서 일본이 첫 번째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해에. 그래서 참 바둑이라는 게 재밌죠. 예. 그 전대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정말 진짜 화제를 낳는 상하이 대첩을 일으켰는데 이 요다 노리모토 구단에게 그 다음 대회에서는 패하면서 일본이 이제 첫 번째 우승 그리고 일본의 유일한 우승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뭐 그 다음 대회에서 또 이창호 구단이 구리 구단을 이기면서 또 우승컵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회에서는 중국이 첫 번째 우승 9회 대회에서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역사가 쭉 있고요. 그래서 총 우승 횟수를 따져보면은 한국이 12회고요. 중국이 6회 그리고 일본이 한 번 그 7회 대회죠. 7회 대회에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이제 대장으로 나와서 우승을 한 그게 이제 유일한 우승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말 선발전이 정말 치열한 선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랭커들이 약간 좀 무명이거나 신예 기사들에게 좀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5회 대회 때 박지은 프로가
5회 대회 때 출전을 합니다. 예, 출전을. 이게 이제 박지은 프로가 여류 기사잖아요. 여자 기사 최초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대표로 선발이 돼서 나온다는 게. 아무튼 이때 선발이 돼서 물론 이제 본선 무대에서는 1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박지은 이제 프로가 5회 대회 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회 대회 때는 윤현석 프로 해설 이제 하고 계시는 우리 윤현석 사범이 이제 4회 대회 때 출전을 했고, 최규병 프로가 3회 대회 때, 사실 이때 나이가 좀 이제 좀 들으신 상태에서 최규병 프로가 3회 대회 때 대표로 선발이 되었고, 2회 대회 때는 또 최명훈 프로가 선발이 됐고, 1회 대회 때 김영삼 프로, 김영삼 프로가 또 1회 대회 때 1승 1패를 하면서 선발이 되었고요. 4회 대회 때는 지금 현재 정관장 황진단 팀의 감독이신 김승준 프로가 이렇게 4회 대회 때는 또 선발이 되었습니다. 약간 이 무명인 선수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당시의 무명인 선수들이 선발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신예 기사들에게는 또 굉장한 등용문이라고 할까요? 워낙에 이제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가 약간 국가대항전이다 보니까 팬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예 기사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물론 뭐 그냥 패하고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연승을 이어나가가지고 이거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최철한 당시 이제 3단이 2회 대회를 이제 출전을 했는데 3승 1패를 했고요. 좋은 성적이죠, 3승 1패면. 또 그 다음 대회에서는 또 2승 1패를 당시 최철한 4단이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이 농심배 하면 박영훈 또 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4회 대회 때 박영훈 당시 3단이 4승 1패. 정말 좋은 성적입니다. 이때 이제 같이 출전한 윤현석 당시 7단, 김승준 7단, 조은현 9단이 모두 그냥 1패씩만 하고 이제 탈락을 한 걸 보면 정말 이 박영훈 3단의 4승 1패가 얼마나 한국팀에게도 큰 힘이 됐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박영훈 이 9단 같은 경우에는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4회 대회 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원성진 이제 당시 5단이 이 5회 대회 때 3승 1패 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최근으로 이제 가면은 19회 대회 때 신민준 구단이 이제 이제 6연승을 했죠. 6연승을 해서 또 굉장한 또 주목을 받았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약간 신의 기사들, 그리고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사들이 연승을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심 신라면의 특성상.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냥 재미있는 거는 이제 후원사가 이제 농심이잖아요. 농심이다 보니까 이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토실에 있는 기사들이나 뭐 대국하는 이제 기사들, 물론 이제 대국하는 기사들은 많이 먹지는 못하겠지만, 이 검토실에 있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7회대에서 우승을, 뇨다 노리모토 구단이 우승을 시킨 다음에 지금 굉장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3회 대회 때는 1승도 못했어요. 다 졌어요. 나온 선수 그냥 다 졌어요. 다 졌고요. 그 다음에 14회 대회는 1승 딱 한 번밖에 못 이겼고, 15회 대회에서도 1승 했습니다. 그리고 19회 대회, 바로 전대회죠. 19회 대회에서는 6년 만에 전패 탈락.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일본 바둑이 역시 뭐 세계 무대에서는 좀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레이팅이라고 해서 세계 그 바둑 랭킹을 정하는
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탑 20위 중에 한국 기사가 3명이고 중국 기사가 16명이고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중국 기사가. 그리고 일본이 이제 딱 한 명인데 그 이야마 유타 구단이 1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7인가 그렇고 아무튼 그 정도로 약간 일본 바둑이 뭐 특출나게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뭐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일본 바둑도 좀 발전을 해서 이렇게 삼국이 이렇게 딱 경쟁을 하는 그런 모드가 돼야 되는데 약간 어 좀 뭐랄까요 아무튼 너무 찬중간의 대결만 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흥행에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농심 신라면 이제 올해가 이제 20회 대회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안 좋죠. 판팅이 구단이 지금 3연승인가요? 네, 3연승을 하고 있고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하지만은 또 그 최철한 또 구단이 지금 한팅이 저격수로다가 나갔죠. 보면은 지금 판팅이 구단에게 그 최철한 구단이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승 1패인데 상대 전적이 7연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판팅이 구단이 또 최철한 구단이 한국 선수 중에 가장 쉬운 상대라고 이렇게 도발을 했네요. 근데 상대 전적이 7승 1패인데 쉬운 상대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듭니다. 아무튼 좀 꼭 이겨서 지금 이제 한국팀 같은 경우가 최철한 지금 구단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박정환 구단밖에 없는데 사실 이세돌 구단도 그 지금 선발전 통과해서 나오긴 했지만 최근 좀 기세가 너무 안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최철한 구단이 적어도 한 2, 3승은 좀 거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박정환 구단에 좀 부담을 덜어주게 이제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에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의미로 최철한 구단이 좀 2승, 3승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20회 대회에서 좀 한국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승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